자,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 중국 문명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중국 문명이 발생한 곳은 중국 대륙의 북쪽을 흐르는 황허강 유역이었어요. 그래서 황허강 주변으로 비옥한 황토지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에 기반한 신석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2500년경이 되면 이 지역에서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동기와 문자는 4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 중국에서도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하고 계급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정치 조직을 갖춘 초기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등장한 중국 최초의 왕조가 바로 하왕조라고 해요. 그런데 하왕조는 살짝 애매한 것이 기록에서 전하는 최초의 왕조이긴 하지만 하왕조가 실제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의 최초의 왕조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상나라예요. 상나라 옆에 괄호하고 은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허의 은자를 따서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는 바로 이 상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상나라는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이제 성립된 왕조였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상나라 때 만들어진 청동, 솥 이런 것도 있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무기와 제사 도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 변화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양력이라고 하지 않고 음력 또는 태음력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상나라는 여기 제정일치의 신정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정일치라는 건 왕이 신을 받드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이 일치가 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제정일치라고 해요. 그래서 상나라에서는 왕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의 뜻을 묻는 점을 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 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점을 칠 때 점을 어디에 쳤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요 껍데기가 보이죠? 이걸 갑골이라고 하는데 갑골은 갑옷 갑자의 뼈 골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제 껍데기나 배딱지 또는 소의 널찍한 어깨뼈 이런 데에 글자를 새긴 걸 의미하는데 이 딱딱한 뼈나 껍질을 불에 달궈서 이 껍질이 갈라지는 방향을 보고 점을 친 거예요. 그리고 점친 결과를 이 껍질 위에 또는 뼈 위에 글자로 기록했는데 이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상나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인을 내세워서 점을 쳤고 점친 결과를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뼈에 기록했는데 이러한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갑골 문자는 오늘날 중국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상나라는 역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인 귀족이 있고 귀족의 지배를 받는 평민과 노예가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대 때에는 왕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서 왕이 죽었을 때 왕을 모시던 신하나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매장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